곡식을 가루로 만들어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 만든 떡. 영양이 풍부하고 보기에도 예뻐 현대인들에게도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손맛이고 재료가 확실하고. 시중에서 먹어보지 못한 맛이에요. 최근 젊은 감각으로 소비자를 사로잡고 있는 아주 특별한 떡 이야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여러분, 떡 좋아하시나요?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예전에도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는 떡이요, 요즘에는요 젊은 감각으로 특별하게 더욱더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떡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가보자고요. 떡을 사시오, 떡을 사, 떡 사세요. 충북 음성입니다. 이곳에 3대를 이어 운영하는 소문난 떡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 다름이 아니고요. 네. 이곳이 그 3대째 내려오는 아주 특별한 떡집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맞죠. 저희 아버님 때서부터 내려오던 거 저희가 하다가 또 이제 저희 자식이 대를 이어서 하는 집 맞아요. 3대가 이어오는 유서 깊은 떡집. 떡 만드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좋은 쌀을 가공해 쌀가루를 만든 후 쑥을 넣어 쑥 인절미를 만드는데요. 요즘은 절구질 대신 기계로 반죽을 한답니다. 지금 인절미 이게 펀치라고 하는데 이제 옛날에는 매루다 쳐서 집에서 누구나 다 해먹을 수 있게 그렇게 인절미를 했지만 지금은 애들도 힘도 없고 해먹을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이것도 우리도 나이도 먹고 이러니까 기계화를 해서 이걸로 펀치를 하는 거지. 펀칭기를 이용한 반죽 작업이 끝난 후 떡을 숙성시키고요. 절단기 안에 떡을 넣어 자동으로 떡을 썹니다. 마지막으로 떡 고무를 골고루 묻히면 흑임자 인절미 완성! 오! 우리 아들도 이해가 높고 우리 며느리도 이해성이 높고 서로 양보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지. 서로 배려를 많이 하지. 아버님 어서 오세요. 여기 찰떡. 알았어. 어머니, 무슨 떡 사러 오셨어요? 꿀떡 찰떡. 꿀떡, 찰떡. 와, 여기 와서 이렇게 떡을 찾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3대가 내려온 거고 손맛이고 재료가 확실하고 좋은 거 아니면 안 쓰니까. 와, 3대가 내려오면 진짜 그 전통을 다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지. 내가 여기 47년을 거래했으니까. 네. 오래도록 믿고 거래해온 단골 손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반가운 얼굴도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게 누군가요? 민수 씨, 언제 여길 찾아왔대요? 이게 입에 딱딱하게 잘라붙는 게요 너무나 아니, 맛있어요. 선생님! 아유 깜짝이야. 아, 뭐예요? 아, 여기까지 오셨어요. 리포터까지 할 내 자리까지. 아, 이거 어떤 자리 빼는 게 일이세요? 아니라 이게 엄청 소문난 맛집 아니에요. 3대째 이어오는 떡집. 그건 맞는데? 네. 아, 그럼 떡만 먹으러 온 거예요? 떡만 먹으러 온 거죠. 근데 찬홍 씨는 예. 따로 시켜요. 이거 다 제 거니까. 민수 씨가 욕심 부릴 만큼 맛있는 떡. 찬홍 리포터도 제대로 맛 좀 봐야겠죠. 과연 3대가 이어온 유서 깊은 떡집의 떡 맛은? 찰지다. 맛이 어떻게 이렇게 고소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어머니가 직접 고무를 볶고 이제 선별을 하고 이런 걸 직접 다 하세요. 근데 발떡집 유통 과정 받아서 하지만 저희는 직접 고물부터 떡까지 모든 걸 저희 집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이 집에서 만든 떡은 SNS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데요. 50년 전통을 이어가는 방앗간으로 입소문 나서 주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떡집을 하나 조그맣게 소매로 판매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여기 옆에 가게를 조그맣게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떡을 먹으러 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그런 정도의 카페고요. 6월 달에 오픈 예정입니다. 맛있다고 입소문 자자하게 난 또 다른 떡집을 찾아서 이번에는 충주로 갑니다. 이곳에 젊은 감각으로 손님들의 입맛을 저격하는 특별한 떡이 있다는데요. 저 안녕하세요. 와, 제가 또 기대감을 갖고 왔습니다. 이곳에서도 그 특별한 떡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떡을 맛볼 수 있나요? 네, 이곳은 떡 케이크와 쌀 디저트를 맛보실 수 있는 떡집입니다. 빵 케이크가 아니고 떡 케이크요? 평범한 떡은 가라! 쌀로 만든 떡 케이크를 만나봅니다.
물에 불린 쌀을 빻아 쌀가루를 내고요. 쌀가루를 다시 곱게 채를 쳐 물줄기 작업을 합니다. 네, 이건 무스링이라는 케이크 틀인데요. 물주기를 쌀가루를 넣고 케이크를 쪄볼 거예요. 무스링이라고 하는 이 케이크를 이용해 우리 쌀을 빻아 가공한 쌀가루를 넣어 모양을 만든 후 적당한 온도에 쪄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5분 정도가 지나면 짜잔! 맛있게 찐 떡 위에 앙금을 올리는데요. 우와, 예쁘다! 떡 케이크 완성입니다. 와, 야, 여러분 보세요. 꽃이 폈습니다. 부모님에게 선물하면 정말 딱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카네이션 올라간 저희가 케이크도 제작해서 이번에 어버이날에 많이 주문을 받았고요. 젊으신 분들 위해서 생크림이 올라간 퓨전 케이크도 있습니다. 떡집에서 생크림 케이크라고요? 어머, 진짜 생크림이네요. 직접 만든 생크림을 떡 케이크 위에 잘 발라주고요. 그 위에 딸기 등의 과일로 보기 좋게 모양을 냅니다. 짜잔! 떡의 새로운 발견! 생크림 떡 케이크입니다. 보는 것만으로 하트 뿅뿅! 하트 절편도 있답니다. 모양도 조금 많이 좀 귀엽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고요. 저희가 천연 가루로 색을 내서 만들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건강하게 드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떡 케이크 맛을 봅니다. 그 맛이 정말 궁금하네요. 이것은 떡은 쫄깃쫄깃한데 이 생크림에 있는 그 당분이 떡이랑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서 진짜 또 새로운 맛을 창조시켰네요. 너무 맛있어요. 네, 맞습니다. 드시다 보면 중간에 블루베리 저희가 수제잼을 만든 잼도 들어있기 때문에 더 달콤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하죠. 보기 좋고 맛 좋은 떡집으로 소문난 덕에 많은 손님들이 이곳을 찾는답니다. 일단 자극적이지 않아서 달지 않고 시중에서 먹어보지 못한 맛이에요. 설기 같은 것도 뭐 큰일이나 아니면 뭐 애기일 돌이나 이런 때 맞춰서 먹지 그냥 먹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냥 사 먹었던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주 와요. 이 집 역시 SNS에서 핫한 떡집으로 소문났습니다. 예쁜 떡 사진에 좋아요와 주문 요청이 쇄도하고 있고요. 소비자들과 떡 케이크 만들기도 공유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백설기나 꿀설기, 블루베리 설기처럼 설기 위주로 된 디저트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오븐으로 만들 수 있는 디저트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와, 이 떡으로도 정말 다양한 맛을 낼 수 있고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네요. 여러분도요, 맛있고 예쁜 떡 드세요! 대한민국 대표 간식 떡!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전통의 맛을 계승하고 젊은이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새로운 맛을 개발하는 노력이 이어진다면 앞으로도 오래오래 국민 간식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밖으로 나가기 좋은 계절 봄. 요즘 춘천은 5월의 실록이 푸르른데요. 요즘 날씨 너무 좋죠. 하늘은 파랗고 이 잎사귀들은 푸르고 몸이 막 근질근질하죠. 이럴 때 춘천에서 즐기기 좋은 곳들이 있는데 제 복장을 보면 감이 좀 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뭔가 타기 좋은 복장. 마침 요즘 봄을 맞아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타보렵니다. 우선 자전거부터 대여해야겠죠. 이곳은 특이하게도 자전거 카페네요. 원래 자전거 좀 대여점, 대여소 뭐 이런 거 참 많이 들어봤는데 카페라고 되어 있네요.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편하게 와서 차도 드시고 그다음에 자전거도 이용하실 수 있게끔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한 거는 그렇게 했는데 카페는 운영을 못 하고 있고 지금은 자전거 대여만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자전거 여행을 즐기러 온 손님들의 쉼터이자 안내소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반응은 좀 어떠세요? 반응 매우 좋습니다. 춘천이 정말 자전거 길은 제일입니다. 전국에서. 특히 위암호 쪽 풍경은 너무 예뻐가지고 그 풍경을 보다가 사고가 많이 날 정도로 정말 아름답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정말로 그 만족도가 최고입니다. 네.
저도 빨리 달려보고 싶네요. 사장님, 자전거 좀 추천해주세요. 요즘 인기 급상승 중이라는 전기 자전거. 컨트롤러로 기어를 조작하고 힘든 구간에선 모터의 힘으로 편하게 주행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입니다. 와, 이래서 전기 자전거 하는구나. 일단 일반 자전거랑 달라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페달링을 하는데 뒤에서 누가 좀 밀어주는 느낌? 나는 분명 힘을 내 30%밖에 안 썼는데 뒤에서 그 70%를 누가 좀 도와주시는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자, 출발해볼까요? 저희는 자전거를 타시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계약서요? 네. 아니, 여기가 부동산도 아닌데 계약서가 웬 말? 바로 안전수칙과 보험 등의 안내사항이 적힌 대여 계약서입니다. 고객 박진형, 헬멧 쓰고 안전하게 즐길 것을 약속합니다. 자, 그럼 안전운전 다녀오겠습니다. 네, 즐거운 여행하십시오. 네. 그럼 춘천 공지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평소 큰 길로만 다녀서 몰랐는데 자전거 도로만 쭉 타고 달려도 춘천 곳곳을 다 갈 수 있을 만큼 길이 잘 정비돼 있더라고요. 아니, 저 춘천 토박이잖아요. 지금 이런 길을 처음 봤어요. 이제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춘천을. 좋아. 너무 좋다니, 진짜.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춘천 의암호의 매력. 자전거로는 마음껏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호수를 따라 30km 정도 달리는 의암호 자전거 길은 전국에서 여행객이 찾아올 정도로 유명한 코스가 됐습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하면 또 수상 레포츠를 빼놓을 수 없겠죠. 춘천 의암호를 달리다 보면 이렇게 물레길이 나오는데요. 춘천에 탈 게 자전거뿐이겠냐? 카누도 타줘야죠. 자, 지금까지 이 다리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팔 운동 좀 해줘야겠죠? 렛츠 팔타임! 렛츠 팔타임! 카누를 탈 수 있는 선착장은 몇 곳이 있지만 킹카누는 이곳에서만 탈 수 있다는 거. 아유, 한 배를 타게 된 사이에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명조끼 다 입으셨죠? 네. 패들도 항상 다 들었죠? 네. 이 우리가 물길 여행할 때 필수는 항상 안전을 위해서 구명조끼 착용하고 또 노를 저어서 가야 되다 보니까 페달 하나씩 들고 이렇게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여럿이 호흡을 맞춰야 하는 킹카누. 마치 베네치아의 뱃사공처럼 가이드인 킹스맨이 함께 탑승합니다. 출발하자마자 갑자기 지나가는 웨이크보드? 자, 이제 이런 큰 파도가 와도 킹카누는 까딱 없어요. 네. 이게 바로 킹카누의 장점입니다. 크기가 큰 만큼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서도 호숫가 어디든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킹스맨이 안내하는 물길 여행의 첫 번째 명소, 바로 붕어섬 갈대밭입니다. 여기 갈대 빨글빨글거리죠? 네. 여기. 네. 지금 활동하는 고기가 산란처럼 지금 알라큽니다. 지느러미가 지느러미. 봤어요. 엄청나죠? 네. 여기 전부 그런 게 지금 전부 여기 깔려 있어요. 와. 지금 배 밑은 물반 고기반. 여러분 보셨나요? 코앞에서 대물이 펄쩍. 이야, 호수의 생명력이 느껴지십니까? 의암호 위에선 생태 여행뿐만 아니라 역사 여행도 떠날 수 있는데요. 댐과 도로가 건설되기 전 물길 따라 한양가던 이야기를 이야기꾼인 킹스맨이 노를 저으며 들려줍니다. 의암호 스카이워크를 거꾸로 밑에서 올려다보는 것도 신선하죠. 자전거길과 물길이 만나는 특별한 장소. 이쯤에서 살포시 두 발을 호수에 담가봅니다. 전복될 걱정이 없는 킹카누라서 이런 경험도 해보네요. 시원하다.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의암호는 정말 우리 춘천 시민들이 자랑할 만한, 또 강원도 영서 북부 도민들이 정말 그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보배 같은 곳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호수지만 육지에서 발을 떼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신비한 코스. 바쁘고 스트레스에 치여서라는데 이렇게 턱 트인 데 와서 이제 제대로 힐링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약간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알 수 있게 돼서 좀 좋았던 것 같고, 발 담그는데 좀 시원해서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 킹카누를 타봤는데요.
잠시 휴식을 가진 것 같고 다시 힘이 불끈 솟았습니다. 저는 다시 이 의암호 자전거길 가보겠습니다. 다시 두 다리가 열일할 시간. 직접 페달을 구르기도 하고 모터의 힘을 빌리기도 하며 조금씩 바뀌어가는 풍경을 즐깁니다. 정겨운 농촌의 밭을 지나고 푸른 북한강 위에 다리를 건너 도착한 곳. 이곳은 어린이들의 천국 춘천 인형극장인데요. 요즘 이곳이 자전거 라이더들 사이에 명소로 뜨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라이딩 중간에 잠시 쉬고 가기 좋은 카페가 있기 때문이죠. 강바람에 땀을 말리고 음료수로 갈증을 풀어주는 시간. 이 순간 세상에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내 하루 같다. 아주 속 시원하네. 시원해. 아주 맛있어. 긴 하루지만 천천히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석양과 그런 태양을 품은 호수, 그리고 눈부신 윤술 위로 미끄러져가는 사람의 모습까지, 이 아름다운 춘천의 봄 안에서 저 역시 멋진 풍경의 일부였길 바랍니다. 춘천의 호수를 따라 즐기는 특별한 봄 여행. 얼마 남지 않은 이 계절, 의암호에서 아쉽지 않게 마음껏 즐겨보세요. 잠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곳으로 가볼까요? 오늘 감성 도시여행. 푸르름이 가득한 5월, 온화한 백제의 미소가 이 계절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서산으로 떠난 행복한 여행, 지금 만나봅니다. 실록이 짙어지는 계절, 서산 가야산 자락에도 초록빛이 완연합니다. 물이 맑기로 유명한 용현계곡, 시원하게 흐르는 물소리가 마음까지 맑게 씻어줍니다. 와, 이 푸르른 나무 사이로 내리쬐는 햇빛, 그리고 이 계곡 물 흐르는 소리. 여기 천국이 따로 없네요. 산새 소리도 들리고.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용현계곡은 1년 내내 물이 풍부해 인근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인데요. 맑은 물가에 앉아 힐링하며 쉬어가기에 그만입니다. 잠시 이른 더위도 식힐 겸 손을 뻗어봤습니다. 오, 잠깐. 시원하다. 와, 물 진짜 맑지 않아요? 왠지 물고기들도 살 것 같아요. 시원해. 야! 그럼 가야산의 보물을 만나기 위해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이 산 어디쯤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 이런 산속에 백제의 미소가 있다니. 예. 좀 상상이 안 되는데요? 아, 예, 그러시죠? 네. 여기 조금만 올라가시면 국보 84호 서산 마일의 삼존상이 있습니다. 근데 계단이 엄청 많은데요? 이거 다 올라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가야산 용현계곡을 찾은 이유는 특별한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부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 이 암벽에 새겨져 있어요. 이거 뭐. 짠! 이렇게 온화하게 미소를 짓고 계신데, 근데 이런 산속 안에 이 불상이 어떻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백제 사람들이 중국 다니는 길목이었다 그래요. 길목이요? 예. 그래서 그때 중국 가기 위해서는 서해바다를 건너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서해바다를 건너서 간다는 게 참 위험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쵸. 백제는 불교국가라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 자기들이 믿는 부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무사히 중국까지 갔다 올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불상을 만들고 여기가 기도를 가만 다닌 곳입니다. 절벽을 깎아 만든 마의삼존 불상. 백제시대 중국으로 가던 사람들이 무사한 영을 기원하던 곳인데요. 가운데 있는 부처님은 둥글둥글 연한 미소를, 왼쪽 부처님은 천진난만 미소를, 오른쪽 부처님은 아이처럼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소는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은 네. 봄, 가을에는 10시 반 정도가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볼 수 있는 시각입니다. 제가 지금 딱 맞춰서 왔는데 예, 예.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이게 62년도에 국보가 되면서 이게 조성이 됐지, 그전에는 여기가 깊은 골짜기였어요. 네. 그래서 백제 사람들은 이렇게 올려다보며 기도를 했어요. 그럼 밑에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쳐다보면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져 있는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입술 그림자 이런 것들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네, 불살 밑에도 네, 그림자 이렇게 있고요. 그림자 생겨요. 그런데 이게 빤치서 있다 보면 그림자가 안 생길 때 이렇게 숙여져 있기 때문에 이 각도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더욱 밝은 아주 활발한 그런 미소를 볼 수가 있는 게 서산 마예르 삼천상인데요. 네. 이 세 분이 똑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햇빛을 네, 여기서 햇빛을. 비추는지 저기서 비추는지 네. 따라서 표정이 네. 달라진다. 아, 여러분 조명이 그렇게나 중요해요. 저도 조명 잘 받으면 갸름하게 나올 수 있는데. 시원한 물이 흘러내리는 서산 용연계곡. 가파른 절벽 아래로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 마해삼존 불상. 가야산의 귀한 보물인데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안녕을 기원하던 백제 사람들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곳에는 2대째 이어져 오는 맛집이 있습니다. 푸른 자연을 병풍 삼은 야외 테이블이 널찍하게 차려져 있는데요.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이렇게 푸르른 자연 속에서 오늘 맛볼 음식은 바로 짜잔! 어죽입니다. 오, 여기는 면이랑 밥이랑 같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느티나무 아래에서 감성한껏 느껴보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벌써 침 나와, 침 나와. 이 집의 대표 메뉴 어죽은 미꾸라지를 갈아서 고추장과 고춧가루로 양념한 얼큰한 국수 어죽입니다. 걸쭉한 빨간 국물인데 먼저 비주얼에 올린 듯 국수를 후루룩 후루룩 먹어봅니다. 식감이 너무 좋다. 이번엔 깔려있는 밥도 먹어봐야겠어. 밥을 더 끓인 만큼 밥알의 식감이 느껴집니다. 밥은 밥대로, 국수는 국수대로 식감이 쫀득하고 고소해요. 이게 자칫하면 어죽이니까 비린내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매콤하게 간이 돼 있으니까 비린내가 전혀 없고 거기다가 깻잎 향이 싹 눌러줘요. 고소하고 맛있는데요? 민물고기 특유의 냄새는 확 잡고 얼큰하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은 맛으로 밸런스를 잡은 어죽. 어린아이들도 잘 먹는다고 해요. 정말 한 그릇 다 먹으니 든든하더라고요. 얼큰함이 베이스니까 모든 세대가 다 좋아할 것 같고요. 저는 딱 이 경치 바라보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니까 또 우리 부모님 생각이 나는데 부모님 모시고 오고 싶은 곳? 맛있게 먹었으니 그냥 갈 수 없겠죠? 서산의 한 농장을 찾았는데요. 들어서자마자 귀여운 동물들이 인사를 건넵니다. 아, 일선도 도울 겸 농장에 왔는데 동물 친구들이 먼저 반겨주네요. 어머나, 강아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거위도 있고. 안녕.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된 요즘 농촌에선 농작물을 심고 가꾸느라 일손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거 뭐 심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고추 심고 있어요. 고추구나. 예. 이거 작물이 안 나가지고 몰랐어요. 지금 이렇게 미리 꽂힌 것들은 좀 열렸잖아요. 지금 이런 데 보면. 지금 농번기라 바쁘시죠? 예, 요즘 좀 바쁘네요. 그렇구나. 좀 고추 심는 데 좀 도와주실래요? 그럼 요 물 좀. 네. 이거 이렇게 물을 줘야 되거든요.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죠. 농부가 들이는 노력과 수고만큼 농작물이 잘 자란다는 말인데요. 고추 모종에 물을 주면서 농부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저희가 쌀과 아로니아 농사를 짓고 주작물로 하고 여기는 지금 애들 체험 농장 쪽으로 해서 쌈 채소하고 과일 채소 그런 쪽으로 애들 볼거리 형식으로 여기 짓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고추를 심었는데 네. 지금 고구마도 심을 예정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쌈채소, 고구마, 쌀, 아로니아 엄청난데요. 예. 또 제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저기 야채를 좀 따가지고 하셔가지고 네. 먹거리를 하시는데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기농 농법으로 키운 쌈채소는 수시로 따서 먹을 수 있는데요. 제가 먹고 싶은 채소를 골라 한 바구니 가득 담았습니다. 이 채소로 뭘 해먹으면 좋을까요? 저 쌈채소 많이 땄죠? 네, 많이 따셨네요. 짧은 시간에. 그럼요. 바구니를 한번 들었으면 이 정도는 따줘야죠. 아유, 그렇죠. 근데요, 이렇게 쌈채소도 따고 요리도 해 먹을 수 있고 여기서는 다 할 수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식교육 체험 농장입니다. 그리고 도시민이 꿈꾸는 전원 생활을 실현시켜주고요. 텃밭 로망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거로 맛있는 요리를 해먹는 체험농장이에요. 아, 예. 알겠어요. 그리고 이 쌈채소로는 뭘 만들어 먹으면 좋을까요? 저희가 맛있는 샐러드 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네. 싱싱한 샐러드, 건강 샐러드를 만들어 먹고요. 그리고 피자도 만들 거예요. 신선한 채소는 가볍게 손으로 툭툭 뜯어서 새콤달콤한 샐러드를 만듭니다. 샐러드와 함께 먹을 피자도 만들어 보는데요. 토마토 소스부터 치즈까지 마음대로 토핑을 올려 만드는 쌀피자. 과연 어떻게 완성될까요? 어머나, 이거 보세요. 저 직접 피자 처음 만들어 봤는데 완전 잘 만들지 않았어요? 맛은 또 어떨까? 합격. 잘 만들었어. 직접 만든 음식들은 야외에 차려진 식탁에서 맛볼 수 있는데요. 마치 근사한 팜파티에 초대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와, 이 색감 봐. 너무 예쁘다. 이거 완전 SNS 각인데. 샵 힐링, 샵 먹방. 맛있겠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음식부터 분위기까지 요즘 SNS 감성과도 무척 잘 어울리는데요. 건강하고 신선한 서선의 로컬 푸드에 요즘 감성이 더해지니 맛은 당연한 거죠. 마음껏 힐링하는 시간입니다. 서산에 이런 매력이 있는 곳이 숨어 있을 줄이야. 정말 오늘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싹 날려버리고 힐링하는 시간 보내고 가는 것 같아요. 아우 좋아. 아우 이제 낮잠 자고 싶은데. 푸르름이 짙어져 가는 계절, 서산의 5월은 삼존 마이불이 건네는 백조의 미소 덕분에 마음이 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농번기를 맞은 농장에서의 생동감까지 느껴봤는데요. 감성 넘치는 서산의 5월을 만나보세요. 다가가는 집 근처에서 사랑 가득 담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주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요, 이 정성 가득한 포장으로 이 선물을 한다면 이 받는 사람도 이 주는 사람 또한 마음이 풍요로워지겠죠. 오늘은요, 이 실용적이고 독특하면서 이 만든 이의 정성을 더욱더 표출할 수 있는 이색 포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시죠. 제주 시내의 한 카페에서 섬유공예가 황유미 씨를 만났습니다. 보자기를 이용해 이색적인 선물 포장법을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선물을 보자기에 돌돌 말아 리본 묶음을 해주면 끝! 보자기 한 장만 있으면 정성 가득한 선물이 만들어집니다. 완성! 네. 꽃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보자기 한 장 가지고 꽃을 뚝딱 만들어내셨어요. 네. 너무 이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여름에 제주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꽃인데 혹시 뭔지 아실까요? 수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 모양을 닮은 보자기 포장법입니다. 이거는 약간 우리 동백 느낌이 나게끔 된 그런 보자기 배색을 해서 만들어진 형태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강릉 자수보가 프린트된 이 보자기예요. 강릉 자수를 홍보하시는 그 서포터즈 분께서 이 강릉 자수보를 활용하는 보자기 포장법을 한번 저에게 의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라 생각돼서 이런 거기에 어울리는 보자기 포장을 해서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경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차가 들어있는 건데요. 이 차를 이렇게 제가 보자기 포장을 한 겁니다. 보자기는 물건을 싸서 들고 다니기 위해 네모나게 만든 천입니다. 보자기 공예를 활용해 제품을 포장하면 고급스러울 뿐 아니라 우리 문화의 정서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선물을 포장하는 역할뿐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보자기 한 장만 있으면 가방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는데요. 가방으로 이용해서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네네. 보자기 한 장이면 그냥 가방이 완성이 되는데요. 넣어서 순간 바로 보자기가 클러치 백이 되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멋스럽게 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살짝 접어서 그냥 가볍게 2번
묶어주면요. 그 토트팩 모양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가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넣고. 맞습니다. 우리 가끔씩 이렇게 마트 이용하실 때 네. 또 일회용 네. 플라스틱 봉지 네. 사실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멋스럽게 네. 요러고 네. 아, 너무 저 옷이랑 정말 맞아요, 색깔도 맞고 좋습니다. 하는 거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럼 집에 가가지고 또 풀고 이렇게. 네. 꺼낸 다음에 또 이 보자기 또 쓸 수 있고. 또 쓸 수 있고요. 다음에 네. 또 쓰고. 네. 야, 일석몇조입니까 이거 대체? 3조 아니고 3조 한 10조 4조 10조 네 맞습니다. 보자기의 장점이 뭐냐면 한 가지만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개 넣어도 되고 이 폭이 자유롭게 늘어나서요. 얼마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잘 담을 수 있습니다. 선물 세트를 포장했던 황금 보자기를 매듭을 묶어 숄더백을 만들어 장바구니 대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대 포장 문제가 심각한 요즘, 보자기 하나면 뭐든 예쁘게 포장할 수 있고 여러 번 재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그냥 정말 생활 속에 있습니다. 항상 가방 안에는 손수건을 담고 다니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언제든지 뭐 마트에 갔을 때 장바구니 대신에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급하게 선물할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그 보자기 한 장 꺼내서 이렇게 포장을 직접 해서 전에 드린 적도 있습니다. 보자기와 자수, 한복, 장신구를 규방 공예품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엔 규방 공예품들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창조해내는 섬유 공예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유미 씨도 한복의 아름다움에 반해 전통 공예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전통 바느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조각보라든지 예전에 이용하던 수저집, 버선본집, 사실 예전에 우리 실생활 규방공예는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근데 현대화가 되면서 많이 사라진 것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또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네, 이거 조각을 한 장씩 잘라서요. 먼저 손바느질로 다 이은 다음에 또 크기를 계속 넓혀가서 이 크기가 완성이 되었고요. 한 100cm 이상은 돼요. 100에 100cm 이상 되는데 이 작품 하나 만드는데 사실 한 거의 1년 동안 걸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생업도 하고 가정일도 하다 보니까 시간 틈틈이 만들었던 작품이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작품입니다. 이번에는 누구나 가장 좋아하는 선물 1위, 현금 포장법을 알아봤는데요. 현금이나 상품권 선물을 드리면서 예의를 갖춰야 할 때도 보자기 포장이 제격입니다. 저도 이렇게 평소 때 좀 중요한 선물을 할 때 포장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포장을 하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버려지는 게 되잖아요. 근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작가님이 뭘 이렇게 주실 때 이렇게 조그만 잼을 만들어서 주셔도 잼도 귀한데 어떨 땐 또 보자기도 되게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로 뭐 다른 걸 싸먹기도 하고 뭐 덮개로 쓰기도 하고 굉장히 유용하고 뭐 이렇게 버려지는 경우는 귀한 것 같습니다. 보자기는 포용의 철학과 배려의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를 싸도 되고 두 개를 싸도 되고 세 개를 싸도 되고 보자기 한 장이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든 그 물건에 따라 이름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가방 대신 맸던 책보라든지 뭐 자수 보자기 혹은 뭐 밥상을 덮으면 밥상보 그런 식으로 그걸 하는 용도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좋은 철학들과 복을 싸서 선물한다라는 좋은 뜻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에 그 친환경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 보자기는 보셨듯이 어떤 거든 물건을 쌀 수가 있고 내가 가방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보자기 문화가 더 널리 알려졌으면 합니다. 네. 선생님. 네. 제가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할 분이 계셔가지고 네. 이렇게 멋진 선물과 네, 맛있는 케이크네요. 꽃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네. 어떻게 조금 전해드리면 꽃이나 케이크를 선물할 때도 보자기로 싸면 좀 더 우아한 느낌을 낼 수 있는데요. 보자기로 정성스레 포장한 선물을 받으면 기쁨이 배가 될 것 같죠?
제 선물에 꽃이 2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아, 이렇게 갖고 있으면 네. 이 받으시는 분도 좋지만 네. 주는 제 입장도 얼마나 마음이 풍요로워지는지. 맞습니다. 네. 이런 이색 포장 방법에 대해서 오늘 네. 함께 해주셨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선물에 정성을 더해 가치를 높이는 보자기 공예. 쓰면 쓸수록 환경도 살리고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자기의 매력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다행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좀 언택트하게 좀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혼자서 좀 즐기고 싶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좀 멋진 곳에서, 경치 좋은 곳에서 이 봄을 느끼고 싶은데 어디 좋은 데 없어요? 거리의 색이 완연한 연두빛으로 물드는 요즘, 춥지도 덥지도 않은 이 계절이 바로 떠나기 좋은 계절. 오직 나를 위한 힐링이 필요하다면 이곳을 주목하시라. 언택트 여행 최적지, 경상북도 상주 여행. 명실상부 자전거의 도시 상주하면 자전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자전거에 대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곳, 자전거 박물관입니다. 따르릉 따르릉 안녕하세요. 희정이 자전거가 상주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전거 고장 상주에 오면 이곳을 꼭 들려봐야 한다는데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전국 최초의 자전거 박물관인 상주 자전거 박물관입니다. 오, 어떤 곳이 자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계 최초의 자전거인 셀러리 페르부터 현대 자전거까지 다양한 자전거가 전시되어 있고요. 체험 동안 가능한 자전거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저 빨리 구경하고 싶어요. 네,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지요. 네, 가시죠. 단순히 이동수단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의 문화생활로 자리 잡은 자전거. 자전거 체험실, 도로체험 자전거, 4D 영상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전거 박물관은 혼자여도 참 좋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기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주 관광 명소라고 하죠. 우와, 저기 써있네요. 자전거 박물관, 상주 자전거 박물관. 맞습니다. 우와, 이 자전거 이거. 우와, 어릴 때 봤던 그 자전거예요, 이거. 선생님, 야, 바로 그 자전거네요. 어릴 적에 할아버지께서 장에 갈 때 사던 그 자전거, 막걸리 받으러 갈 때 타던 그 자전거, 추억의 그 자전거네요. 네. 이 자전거는 상주에서 가장 오래된 자전거로 알려진 자전거인데요. 1947년에 제작된 자전거고요. 이걸 기증해 주신 조성채 님은 1967년도에 그 당시에 쌀 한 가마니 가격인 3,800원을 주고 이 자전거를 한 대 사셔가지고 2002년도까지 상주군청에 출퇴근하셨던 그런 자전거입니다. 이야, 역사와 추억이 담겨있는 바로 그 자전거. 3,800원이요? 네. 4,000원에 파시면 안 되죠. 어린 시절 자전거 타고 장에 가신다던 엄마 아빠의 뒷모습 다들 기억나시죠? 자전거의 세계로 빠져드는군요. 오, 저거 예전에 책에서 봤던 자전거예요. 우와, 이건 책에서, 영화에서 봤던 그 자전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이윌 자전거라고도 하고요. 오디러니 자전거라고도 하는데요. 앞바퀴가 굉장히 큰 게 특징이죠. 이야, 앞바퀴 이렇게 크고 뒷바퀴는 이렇게. 네, 앞바퀴가 가는 거리만큼 속도가 빨라졌다고 생각해서 착안한 자전거입니다. 야, 신기하네요. 우와, 아니 이게 자전거 맞아요? 네, 자전거 맞습니다. 자전거라고요? 네, 자전거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 자전거는 1790년 프랑스에서 제작된 셀러리페르라는 자전거입니다.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기계라는 의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핸들과 페달이 없는 자전거입니다. 그러니까 내 발로 땅을 굴러서 앞으로 나가는 방식이죠. 만약에 방향을 바꾸려면 멈춰섰다가 다시 돌려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전거는 파리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최초의 자전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그 샹젤리제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오 샹젤리제 오 샹젤리제 오 브레이크 없어 굴러셔야죠.
아, 그래요? 그렇죠. 브레이크도 없어서 발로 멈춰야 되는 네네, 거예요? 멈춰야죠. 야, 멈춰야죠. 신기하네요, 신기해. 세계 최초의 자전거로 알려진 트라이지네와 셀러리 페르, 맥밀런 등의 클래식 자전거는 물론 자전거 100여 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경북 상주 자전거 박물관. 언택트 레저 시대 필수 코스로 인정받을 만 하죠? 야, 이거 저거 체인 한번 벗겨지면 손에 네네. 기름때 다 묻어서 네. 그래도 걸고 또 타는 재미가 있잖아요. 여기서 잠깐, 다른 많은 도시를 제치고 상주가 자전거 도시가 된 이유, 자전거 타기에 더할 나위 없는 평탄한 입지 조건은 물론 전국에서 자전거를 제일 많이 타는 도시가 바로 상주라는 거. 출발! 2바퀴로 상주를 즐기는 특별한 박물관. 봄바람 타고 자전거도 타고 자전거 박물관에서 상주를 즐겨보세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시원하게 펼쳐지는 경천섬의 풍경. 드디어 경천섬에 도착. 와, 예뻐요. 여러분, 유채꽃이 아주 노랗게 활짝 피었습니다. 경천섬을 수놓은 노랑의 향연. 라라라라라라라 예쁜 유채꽃 사이에 기정이꽃 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쁜 꽃 보니까 마음도 막 환해지고 밝아지는 것 같아요. 이 꽃밭 사이에서 오늘 저를 안내해 주실 분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신 거예요? 네. 아이고 놀래라. 마치 짠 듯이 올라오시네요. 네,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주시 무다강학 해설사 김금자입니다. 오, 금사님? 네. 아니, 이렇게 예쁜 꽃밭이 있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상상 이상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경천섬입니다. 봄에는 유채꽃, 여름엔 금계국,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와 설경의 정취까지 사계절 모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경천섬. 어떤 유채꽃 피기 전에도 벚꽃도 피고. 그래요? 네. 와, 꽃들이 예쁜 경천섬. 마추두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섬 자연산인가요? 네, 기정씨 머리는 자연산인가요? 이건 파마한 거죠? 네, 이 섬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자연섬입니다. 그 섬 위에 유채꽃과 각종 나무를 심어가지고 수변 공원을 만들어가 산책길을 만들었습니다. 약 7만 평이 되는 크기의 공원입니다. 낙동강의 여운을 뒤로한 채 알찬 상주 여행의 마무리는 올해 문을 연 한국한복진흥원. 와, 곱다 고와. 색깔이 어쩜 이렇게 곱죠? 이야, 정말 화사합니다, 화사해. 와, 예쁜 한복들이 가득한데, 아이고 여기 계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들어서자마자 환영합니다. 알록달록한 명주, 예. 거기 화사한 한복까지 가득한데, 예. 아니 이거 상주 함창에 생긴 이유가 있겠죠?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 상주 함창은 예로부터 그 품질 좋은 명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주는 삼백의 고장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렇죠. 네, 삼백은 잘 아시다시피 쌀, 꽃감, 그리고 함창 명주, 뇌고치. 그렇죠. 모두 하얀 색깔입니다. 모름지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한복 체험관부터 시작해 역사관, 전시관, 이야기관, 수장고 등 한복의 오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곳. 와, 너무너무 예쁘고 멋스럽습니다. 예, 굉장히 화려하고 그 우아하고 그 품위가 있는 아주 엘레강스한 그런 느낌이에요. 예, 느낄 수 있습니다. 더 풍성한 볼거리와 전시가 준비되고 있는 한복진흥원. 우리의 기정 리포터도 한복 체험 중. 오, 이야. 여러분 보셨죠? 야, 멋진 선비, 멋진 도령 아니겠습니까?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마음 맞는 사람도 일정을 맞추기도 쉽지 않은 요즘. 나 혼자 가도 참 좋은 여기는 상상 이상의 즐거움을 주는 경북 상주입니다. 나 혼자 떠나는 여행도 상주가 기가 막히네.